당신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생이 안정될 것이라 믿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몸이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많은 퍼즐 조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중대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인생의 후반부는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는 복잡한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지르기 쉬운 7가지 결정적인 실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은 단순히 잠깐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깊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그 7가지 함정에 대한 경고이며 이는 단지 교훈을 넘어서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김호선 선생님은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인생을 관찰하고 조언해 오신 분입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60대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것들이 있지요. 그가 직접 겪고 느낀 후회의 순간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척 값진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단순한 체력 저하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변화, 정신적 고립감,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 등 삶의 여러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김호선 선생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조용히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김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는 퇴직 후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이 사람에 대한 신뢰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긴다고 믿지만 바로 그 믿음이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별다른 의심도 없이 그의 사업에 퇴직금을 투자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거든요. 계획서도 대충 훑었을 뿐이고 제3자의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투자는 결국 대부분의 금액을 날리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 충격은 돈을 잃은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오랜 우정마저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후반부에는 오래된 관계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망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맹목적인 신뢰로 이어질 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과 신뢰는 소중하지만 판단은 반드시 이성과 검증 위에 놓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용히 그러나 뿌리 깊게 삶을 갉아먹는 위험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처음 2년간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외로움으로, 그 외로움은 점차 무기력함과 자기 고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인간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관계의 끈이 하나둘 끊어질 때 삶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퇴직 이후야말로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스스로 사회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호선, 김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며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등불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것이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새벽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깊이 듣고 더 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가벼운 여유로 느껴지던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고독이 되고 그 고독이 다시 우울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삶이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지속되면 오히려 삶의 의미를 갉아먹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며 신체의 건강마저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인간은 본래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혼자가 익숙해질수록 삶은 메말라가고 마음은 점점 닫혀가며 웃음조차 잊혀지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스스로 그 고립된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던 그 순간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어요. 말도 조심스러웠고 괜히 나만 동떨어진 사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한두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책 취향이나 인생 이야기에 웃고 공감하고 위로받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이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그 시간들이 삶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또 하나 자주 빠지는 함정은 지나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호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녀의 생기와 밝은 에너지가 제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고 오랜만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죠. 하지만 그런 두근거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하고 사색적인 시간을 선호했지만 그녀는 사람 많은 모임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외출을 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음악이나 영화는 그녀에게는 낯설고 때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도 사뭇 달랐습니다. 결국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경험이라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름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이처럼 연령 차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문화, 가치관, 삶의 속도가 결국 관계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이후 자신의 삶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년배의 파트너와 만나 지금까지 5년 넘게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비슷한 기억을 공유하며 삶의 리듬을 함께 맞춰가고 있습니다. 같이 듣는 음악, 함께 걷는 산책길, 아침에 나누는 사소한 인사 한마디까지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이처럼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속도와 생각의 결이 맞는 사람과의 진실된 연결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통의 언어를 나눌 수 있으며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맺어야 비로소 오래 지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 선생님은 노년에 들어서며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의 이상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도, 자주 피곤한 것도, 어지러운 것도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죠. 병원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혹시라도 큰 병이 있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는 작은 신호들이
나중엔 감당하기 어려운 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심코 지나친 작은 균열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매일 가벼운 운동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하루에 한 번은 꼭 햇빛을 쬐며 천천히라도 걷는 시간을 가집니다. 몸을 돌보는 건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나답게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이처럼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지나온 길 위에서 놓치고 떠나보낸 것들에 대한 조용하지만 묵직한 회사이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는 경험의 집약입니다. 무심코 넘긴 순간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그는 68세 어느 날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신호를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시했고 그렇게 무려 석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한밤중 갑작스러운 통증에 쓰러졌고 급히 응급실로 이송된 뒤 즉시 수술이라는 절박한 결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위태로움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가 순식간에 생사를 가르는 위기로 이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마치 예민한 악기처럼 사소한 떨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욱 세심하고 꾸준한 돌봄을 요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신체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김 선생님의 삶은 수술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병동에 누워 있었을 때 주치의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경고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건강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소모품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듯한 각오로 자신의 몸과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아침 산책, 일주일 3번씩 이어지는 수영 운동, 철저한 식사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6개월마다 빠짐없이 받는 건강검진.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가 생기면 곧바로 주치의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이제는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금 7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6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까지 나답게 품위 있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선생님은 우리가 자주 놓치는 또 하나의 함정, 바로 자가 약물 사용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주변 친구들을 보면 몸이 불편하거나 활력이 떨어질 때 병원 대신 인터넷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약물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을 피하고 불법 온라인 사이트나 지인의 추천으로 쉽게 구입하곤 하죠. 이러한 무분별한 약물 복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 한 알의 약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지인은 한 번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불법 구매한 약물로 인해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했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로는 지속적인 건강 이상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 그는 약 없이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강박에 사로잡혔고 점차 인간관계도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을 약에서 찾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강조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약이 아닌 생활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약은 일시적인 위안일 수 있지만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정신적 안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입니다. 혼자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생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효과를 쫓기보다는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균형을 맞추며 파트너와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김영호 선생님의 경험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패이자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할 태도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실천이 사라질 때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연기를 하듯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삶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앗아가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오랜 시간 교단에 몸담았던 그는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무형의 굴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전직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 불렸고 그 이미지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은 어느새 그의 일상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할 것 같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선 이젠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어쩐지 주위를 의식하게 되더군요. 이러한 무게감은 사회가 노년층에게 기대하는 어른다움이란 이름 아래 조용히 내면을 짓누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야 할 텐데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규범과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젊어 보이려 애쓰며 불편한 옷을 입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고 싶지도 않은 활동에 억지로 참여하며 본연의 욕구를 묻어두는 삶. 그렇게 내면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결국 자아는 외부의 시선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70번째 생일을 앞두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기대 속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에만 품고 있었던 꿈, 기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학원 문을 두드린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다는 뿌듯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표현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제 진짜 모습을 보면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꾸밈 없는 진정성은 결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주더라고요. 타인의 시선에 갇히면 우리는 스스로를 찾게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기피하게 됩니다. 떠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해보고 싶었던 운동, 심지어 새로운 인간관계마저 내 나이에? 라는 말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76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늘 사진으로만 보던 북유럽의 작은 도시였고 주변의 만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무모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나의 호흡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보는 경험, 그건 정말 말로 다 못할 자유였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남들이 설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삶을 그려나가는 것. 김 선생님은 그렇게 늦은 시기에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손에 쥔 채 하나하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를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해. 그렇게 다급함에 이끌려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함과 용기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나를 위한 삶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조용하지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담담한 어조로 깊은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 돌발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퇴직 후 주변에서 보아온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가정을 지켜왔던 이들이 갑자기 방황하듯 다양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무분별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놓치기 전에 모든 걸 경험해야 한다는 강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남긴 건 자유도 젊음도 아닌 후회와 허망함이더군요.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충분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충동은 육체적 쾌락이라는 짧은 불꽃을 남기고 그 뒤엔 고통과 상실만을 남깁니다. 김 선생님의 지인은 그러한 불장난 끝에 성병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가족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관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망쳤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요. 그는 그렇게 한 문장으로 그 무모한 순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증언했습니다. 성병 감염은 단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방비한 관계, 상대에 대한 정보 없는 접근, 보호 조치 없는 접촉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연결만 있고 정서적 기반이 없는 관계는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 깊은 공허와 자기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김 선생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성생활의 만족은 숫자나 자극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진실된 연결, 그 교감에서 진짜 행복이 비롯됩니다. 가치관이 맞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대와의 만남이 이야말로 노년기의 성숙한 관계를 위한 바탕이 됩니다. 순간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쫓는 불안정한 관계는 결국 더 큰 고립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은 성적인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판단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퇴직 후 목돈을 한꺼번에 써버리거나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요즘 뜨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권했어요. 솔깃했죠. 하지만 저는 72시간 규칙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강조한 이 7-22시간 규칙은 모든 중대한 결정 앞에서 최소한 3일간 생각하고 장단점을 정리하며 충분히 숙고하는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수많은 실수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노년이란 우리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젊은 시절엔 가족, 일, 사회적 기대에 쫓기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는 말합니다. 이 시기를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아닌 깊은 통찰과 평온한 의지로 살아야 한다고. 단 한 번의 충동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더 단단하고 깊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미뤄둔 것들, 마음속에 묻어둔 것들을 꺼내어 마침내 나 자신을 완성해 나가라는 두 번째 봄일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렇게 자신의 후반생을 가꾸기 위해 매일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을 환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조언이 아닌 스스로를 믿고 지켜낸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노년이 가져다주는 자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충동이 아닌 지혜로, 외면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늦게 피는 꽃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맹목적인 신뢰는 때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말없이 우리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관계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며 지지할 수 있는 균형 위에 있어야 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이 모든 요소가 엮여가는 정교한 직물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금세 그 결이 흐트러지죠. 건강은 그 직물의 바탕이며 신체적 안녕만큼이나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약물 위조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독립성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결국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충동적인 선택을 경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감정에 휘둘리면 그 대가는 너무나 오랫동안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모든 선택 앞에서 더 깊은 사유와 더 단단한 태도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76년을 돌아보니 진짜 행복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었을 땐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뛰고 또 뛰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보다 지금 여기에 고요함이 더 귀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는 순간을 느끼고 자신과 대화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뿐 우리가 계속 그 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손을 내밀고 여전히 피어날 수 있는 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삶의 중심축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계획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은 단지 병원에서의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의 건강은 곧 삶의 윤기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는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질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하루가 저물면 조용히 자신에게 되묻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사했던 3가지는 무엇인가? 이 사소한 습관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단지 생물학적인 표식일 뿐 진짜 나이는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실수했던 과거는 지혜의 걸음이 되고 현재의 순간은 가장 빛나는 선물이며 미래는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그 커튼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당신의 무대입니다.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껴안으며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김영호 선생님의 삶처럼 당신의 노년기 또한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기를.